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필요 조건이 뭐고 충분 조건이 뭐고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 얘기를 할 거야. 보세요. 우리 어떤 명제가 하나 있어. 어떤 명제가 있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x가 뭐 2의 약수라고 할까? 2의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이다 이런 게 있어요. 요 자체는 명제가 안 돼. 그지? x에 따라서 우리가 참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있을 거야. 그지? 나영아 그걸 뭐라 한다? 뭐라 한다? 그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뭐라 그래? 다시 뭐라고요?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진리집합. 그래서 이 명제, 요 부분 두 개의 조건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었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 이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명제의 가정이라고 해요. 가정. 그리고 요걸 갖다 요 조건을 추라고 할까? 요 부분을 갖다 우리는 무엇 이다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명제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으면 이거는 P면 Q가 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이일 때 우리가 두 줄을 써서 이렇게 나타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저렇게 사실 두 줄로 안 쳐요. 자, 그런데 이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참이 못 돼. X가 8의 약수이면 예를 들어 X는 4의 약수이다 이런 게 있어. 약수이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얘가 P, 얘가 Q면 얘는 참이 되지만 얘는 참이 안 돼요. 참이 안 돼요. 이렇게 그지? 참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왜 참이 됐냐면 2의 약수인 진리집합이 뭐야? 다시 불러보세요. 2라고 얼마? 2지. 4의 약수 뭐요? 1, 2, 4.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x가 2의 약수란 얘기는 1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란 뜻이야. 그것은 4의 약수가 되더라.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참이 되는 거야. 얘는 참이 못 돼요. 왜냐하면 8의 약수는 1, 2, 4, 8이거든. 얘는 1, 2, 4야. 1, 2, 4. 자,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가 된다? 아니죠. 뭐 때문에 안 돼? 8이 포함 관계를 갖지 못해요. 8이 안 돼. 이걸 갖다 우리는 참이 되지 못하게 하는 뭐라고 부른다고 해서 반례라고 한다고 해서 반례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례는 어디에서 찾아내는 거냐면 차집합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기억하자. 차집합.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없어. 여기가 없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얘가 참이야. 얘가 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에는? 요 안에는 뭐가 필요해요? 얘를 포함할 수 있는 뭐가 꼭 있어야 돼, 원수? 1하고 2가 꼭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이렇게 참이 되면 얘가 참이 되기 위한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 조건.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가 없어요. 얘가. 그런데 얘가 참이 됐어. 여기는 이제 1, 2, 4라는 놈이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참이 됐다라는 것은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원소가 여기에 갖춰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가 참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하냐면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 조건.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결론 부분은 우리는 즉 받아들이는 쪽, 화살표를 받아들이는 쪽을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쪽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뭐라고 한다?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 그럴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이걸 따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명제가 이렇게 있어. 어떤 명제가 이렇게 있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제라는 것은 꼭 참이 돼야 명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그걸 명제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걸 따지면 돼요. 얘가 참이 되느냐? 참이 되면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또 참이 되나를 봐야 돼.
얘도 얘가 거짓이면 여기다 x를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봐봐. 자, P는 Q 안에 들어갔지. 자, Q가 P를, 자, P면 Q에다가 참이야. 그러니까 Q는 받아들이기밖에 못하는 놈이야. 따라서 Q는 무슨 조건이라고 부른다, 얘를?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무슨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얘를 해봤어. 근데 얘가 거짓이야. 얘가 거짓이야. 그런데 얘가 참이야, 이번에는. 그러면 P가 받았잖아. 그지? P가 받았죠. 그지? 그러면 P는 무슨 조건이 된다고, 이제 P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Q가 무슨 조건이 되는 거고?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이게 다 참이 됐어.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뭔 얘기인지? 됐지? 자, 말뜻은 굉장히 간단하잖아. 그지? 그럼 너희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보내는 놈은 무슨 조건이다? 보내는 애가. 충분 조건이다. 받는 애가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됐지? 뭔 얘기인지? 자, 여기 보기 한번 내가 풀어볼게. 자, x-1은, 자,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여기다 쓰는 거야. x 이퀄 1하고 x제곱 이퀄 1. 자, 그러면 이럴 거야.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 얘가 참인지를 보는 거야. 재현아 참여해주셔. 동그라미 이렇게 치세요. 그 다음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나영아 참여해주셔. 거짓. 뭐 때문에? 달리. 너 나영이 무시하는 겨 지금? 나영이 화낸다. 나영이 승진아 무서워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따라서 이건 거짓이야. 그러면 얘는 얘한테 화살표를 주기밖에 못해. 따라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아. 자, 얘도. x가 2보다 크다. 이런 경우 수직선을 나타내세요. 하여튼 부등호가 나오면 수직선. 2보다 크다. 얘가 p야. 얘가 q야. q는 뭐냐면 4보다 크대요. 이렇게 4보다. 자, 그러면 p면 q에서 p가 q에 들어가 안 들어가? p가 얘한테 들어가? 얘는 안 되죠. 얘는 안 돼. 근데 q가 p에 들어가잖아. 얘는 돼.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자. 또 여기. 자, A와 B가 같으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참여해 주시오. 참, 등식의 성질이죠. 참. 그 다음에 얘. A 플러스 M과 B 플러스 M이 같으면 A와 B는 같은 거다. 맞아, 틀려? 맞죠? 이것도 똑같이. 따라서 보내고 받았네.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등식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렇게 화살표 두 개로 표현하지 마. 알았지? 이렇게 동그라미 X를 쳐서 해야 더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됐지? 자, 기본 문제 보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P가 Q한테 화살표를 어떻게 한다? 보낸다.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 P이면 Q 하나 썼어요. 그 다음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Q가 R로부터 화살표를 보낸다, 받는다? 받는다. 즉 Q가 받는 거야, R한테. 이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은 S이기 위한. R이 S한테 화살표를 받는다, 보낸다? R이 화살표를 받는다. R이 화살표를 받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S는 Q한테 화살표를 받는다. 그죠? S는 Q한테 화살표를 받는다는 뜻이야. 자, 그러다. 그 다음 봐봐. 여기서 이제 잘 챙겨야 되는 게 이거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3단 논법을 쓸 거야. 이거는 P가 Q한테 들어갔네. P가 Q한테 들어갔는데 Q가 다시 S한테 들어갔네. 그죠? 근데 S는 다시 어디한테 들어갔어? R한테 들어갔지, R. 근데 R은 다시 어디에 들어갔어? Q한테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림이야, 이렇게 되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Q가 S에 들어가고 S가 R에 들어가고 R이 Q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QRS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예요. Q가 S에도 들어가고 S가 R에 들어가는데 R이 다시 Q에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를 알면 보자. P는 S에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S한테 화살표를 보낸다 이런 뜻이야. 그럼 화살표 따라가 봐. S한테 보내 안 보내? 보내죠. 따라서 맞는 거. 동그라미. 됐어요? 그 다음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은 잘 보세요. 자, 요렇게 갔어. 그러면 P이면 R이 지금 참이란 뜻이야. 참. 얘가 참이란 뜻이야. 그러면 R은 P로부터 화살표를 받았다. 맞아요? 그래서 맞는 거. 그래서 맞는 거. 그렇지. 그 다음 Q는 S에 위한 필요 충분이다. Q는 S한테 보내기도 하지만 받기도 한다. 이런 뜻이야. 따라서 얘도 어떻게 돼?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됐어, 뭔 얘기지? 이게 과연 이제 문제를 보면 어떤 조건인가를 물었어요. 그러면 얘가 보내는지 받는지 이것만 확인만 하면 끝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과연 내가 찾아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수학은 참이 되려면 안 되는 얘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애들이 이렇게 돼. 참이 되는 걸 찾아놓고 그 조건에 맞는 그걸 찾아놓고 참이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있는지를 갖다 보는 거야. 발례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발례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것은 거짓인 거야. 이해했지? 그럼 한번 해볼게. P한테 Q 한번 화살표를 주나 받나 보자. 자, X 곱하기 Y가 0이면 X, Y, Z도 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당연히. 얘가 0이니까 Z에 상관없이 0이죠. 그래서 얘는 맞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X, Y, Z가 0이면 X 곱하기 Y는 0인 거다. 맞아 틀려? 얘가 맞냐는 거야, 얘가 맞냐는 거야. 아니지. 왜? 뭐가 0일 때도 있어요. Z가 0이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X 곱하기 Y는 5야, 예를 들어. 근데 Z가 0이야. 그래도 얘는 0은 되지만 X 곱하기 Y는 0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따라서 얘는 거짓. 따라서 P는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보자, 여기 2번. 두 수를 더하고 두 수를 곱했더니 모두 실수가 나왔대. 실수가 나왔대. 그러면 X, Y가 모두 실수다. 참여 거짓이요. 더해서 실수가 나왔고 곱해서도 실수가 나왔대요. 그럼 X하고 Y는 모두가 다 실수가 되더라. X가 다 실수여야 된다. 맞아 틀려요? 거짓이요. 그럼 예를 들어봐. 어떤 경우? 루트 3은 실수요. 그렇게 예를 들면 안 되지. 실수죠, 루트 3은. 그럼 허수 중에서 찾아야죠, 허수 중에서. 어, 거짓이죠. 왜냐하면 이거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야, 2 플러스 i가 있고 2 마이너스 i가 있어. 두 개 더해봐, 얼마냐? 자, 분명히 실수죠. 얘랑 곱해봐, 얼마야? 5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거짓이야. 이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두 수를, 자, x하고 y가 실수면 더해도 곱해도 실수다. 이건 맞아, 틀려? 이건 맞아요. 실수는 더하면 실수예요. 곱해도 실수가 나와. 따라서 얘는 맞아. 따라서 무슨 조건이야, P는? 필요 조건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보자.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A가 된대. 그러면 얘가 성립하느냐 이거야. 얘가 성립하느냐 이거. 아이고, 동그라미 치면 안 되는데. 얘가 성립하냐 이거야. 자, A랑 B, C가 있는데 A하고 B하고 C의 모두의 교집합이 A가 된대. 그러면 A와
B와 C를 합하면 B합집합 C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거 봐. A라는 놈이 B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는데, 자, 모두가 다 겹치는 부분이 A가 된대. 교집합은 6이잖아요. 그럼 교집합 안에 A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이렇게 A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야. 교집합 안에. 그러면 이걸 합쳐봐. 그럼 당연히 그냥 B합집합 C랑 같아지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는 참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가 보자, 얘. 자, 얘 한번 볼 거야. A와 B합집합 C를 했더니 B합집합 C가 됐대. 그러면 이런 조건, 얘가 돼야 된다, 반드시. 요 그림이 돼야 되냐, 이런 얘기야.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 B하고 C가 이렇게 있어. 근데 A랑 합쳤는데 B 합집합 C에 A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물론 다행히도 여기에 A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쟤는 맞겠지. 근데 A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B, C, A를 합하면 B 합집합 C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A가 비교집합 C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고.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뭔 얘기지? 따라서 너희들은 이렇게 안 되는 얘가 어떻게 있는지 이걸 잘 찾아야 돼. 됐지? 자, 이 그림처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가 나타내면 이렇게 수직선에 그려서 과연 어느 집합이 어디 안에 포함되는지 수직선을 그려보면 금방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지?